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고 복잡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마음을 편안히 놓고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밤 차분하고 따뜻한 음성과 함께 깊고 평온한 숙면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볼륨을 적당히 낮춰주시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주세요. 베개에 머리를 맡기고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들려오는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국에서의 회상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감정을 마음속으로 그려가며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간이 지나면 숙면을 돕기 위해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화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음성에만 집중하여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한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늘이 온통 진주빛으로 물든 곳, 그곳에서 강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45해 동안 그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공기마저 달콤하고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생전의 마지막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마비였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의식.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멀리서는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생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니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졌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오직 성과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에게는 차갑게 대했고 개인적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회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가차없이 정리해고 명단에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들과는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때웠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남들에게 따뜻함을 베풀기는커녕 차가운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발밑의 잔디는 실크처럼 부드러웠고 바람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이 오히려 자신의 메마른 삶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기만 했을 뿐 중간에 멈춰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죠. 이곳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호에게는 생전의 자신을 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가 한참을 걷고 있을 때 따뜻한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강민호 씨, 안녕하세요. 뒤돌아보니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빛 자체인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천사 서연입니다. 이곳에서 민호 씨를 안내하게 되었어요. 민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았던 그에게 천사라는 존재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현실을 뛰어넘는 일이니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천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존재가 있는 건가요? 서연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민호 씨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 오신 분들의 마음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어서 민호의 긴장된 마음이 점차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저는 왜 여기에 온 건죠?
이곳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친 분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갖는 거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볼 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거든요. 남들에게 따뜻함을 베푼 적도 없고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서연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민호 씨는 자신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회사 일뿐이었어요. 돈을 벌고 승진하고 더 많은 권력을 얻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의 삶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법이에요. 민호 씨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민호는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과거를 함께 돌아보는 건 어때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호 씨가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지내고 싶었죠. 하지만 서연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서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민호 씨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 말이에요.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는 순간 주변 풍경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익숙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변이 다시 선명해졌을 때 민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10년 전 살았던 아파트 단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승진을 위해 매일 야근에 시달리던 시절이었어요. 이곳은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 씨가 35살 때 살던 곳이에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기억이 있나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할 것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일에만 매달려 살던 때였죠. 그때 아파트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호와 서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2명의 아이가 달래고 있었죠. 울고 있는 아이는 이준서, 달래고 있는 아이들은 박소희와 최동혁이었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엄마가 금방 나을 거야. 소희가 준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셨어. 준서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수술 못 받으면 어떡해? 동혁이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내가 용돈 모은 거 있어. 2,000원밖에 안 되지만. 민호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잠깐 발걸음을 멈췄던 순간이었어요. 과거의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로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과거의 민호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차가운 어른으로 소문난 민호를 보고 위축된 모습이었죠. 저희 친구 준서 엄마가 아프셔서. 소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어 준서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병원비에 보태라.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희가 갚을 수 없는데. 갚을 필요 없어. 그냥 엄마께서 빨리 나으시길 바라는 마음이야. 민호는 그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때는 그저 번거로운 일을 빨리 끝낸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현재의 민호가 그 장면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당시 민호 씨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겠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였을 거예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한 일이에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화면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기뻐하며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새 아이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아이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작은 도움들. 장면이 바뀌며 민호와 서연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린 준서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곳은 준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던 날이에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준서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소희와 동혁이 함께 있었죠. 세 아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술비 나머지 부분을 입금해 주셔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요. 준서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준 돈과 아이들이 모은 용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간호사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딱 맞네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준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소희와 동혁이 준서의 양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준서가 중얼거렸어요. 장면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희의 집이었어요.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방에서 소희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끊어져서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죠. 소희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소희야. 이번 달 전기요금을 못 냈더니. 괜찮아요, 엄마. 촛불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소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편지를 넣고 간 것 같았어요. 소희가 문을 열어보니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1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것도 제가 한 일인가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준서 일 이후로 민호 씨는 가끔씩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어요. 직접 전화기보다는 익명으로 말이에요. 민호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을 때 왜인지 모르게 동네 아이들이 자꾸 신경 쓰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번 익명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었죠. 세 번째 장면은 동혁의 집이었습니다. 동혁이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동혁은 신문 배달을 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동네 문구점 아주머니가 동혁에게 말했어요. 동혁아, 누군가가 내가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더라. 방과 후에 와서 정리 좀 도와주면 용돈 줄게. 동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가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하지만 너희들을 많이 신경 써주는 분 같더라. 민호는 그제야 완전히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자신이 문구점 사장에게 부탁했던 일이었어요. 동혁이 신문 배달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던 거죠.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었는데.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 아이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새 아이들은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꿋꿋하게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호의 작은 도움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민호의 이름도 모른 채로 그저 착한 아저씨 또는 도움 주신 분이라고 부르며 고마워했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며 주변 풍경이 현재로 바뀌었습니다. 민호와 서연은 큰 종합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민호가 놀라며 바라봤어요. 네, 이준서예요. 지금은 소아과 의사가 되었죠.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어린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조금 미룰 수는 없을까요? 준서가 부모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준서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병원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준서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기금 신청서였어요. 동료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준서야, 또 내 돈으로 도와주는 거야? 벌써 이번 달에 몇 번째니? 괜찮아요. 어릴 때 저도 도움받았거든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도와주신 분의 마음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 초등학교 교실이 나타났습니다. 박소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실 한쪽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희가 수업이 끝난 후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오늘은 왜 친구들과 안 어울려? 선생님,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친구들이 놀리려고 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소희가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그랬어. 하지만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거든. 민준이도 꿈을 포기하지 마. 소희는 자신의 가방에서 새 학용품을 꺼내어 민준이에게 건넸어요. 이건 선생님이 준비한 거야. 그리고 방과 후에 선생님이 따로 공부 도와줄게.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소희의 눈에는 어릴 적 자신을 도와주었던 누군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장소는 지역복지관이었습니다. 최동혁이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혁 씨, 이번 달 개인 후원금이 또 늘었네요. 동료가 말했어요. 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나눠주고 싶어서요. 동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동혁은 자신이 담당하는 가정들을 한 집 한 집 방문하며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을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한 집에서 어머니가 동혁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어릴 때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느꼈던 따뜻함을 이 아이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세 아이가 모두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민호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작은 친절이 씨앗이 되어 더 큰 선행의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제 도움 때문인가요? 민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호 씨의 작은 친절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 희망이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민호의 손을 잡자 주변이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장면들이 동시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거대한 나무의 가지들처럼 뻗어나가는 연결고리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민호 씨가 만든 변화의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준서가 치료한 한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그 아이는 커서 의료진이 되었고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따뜻한 진료를 받고 자란 아이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죠. 준서가 도운 아이들 중 한 명이에요. 지금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소희가 가르쳤던 민준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민준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소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준이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요. 세 번째 장면에서는 동혁이 도왔던 가정의 아이가 성장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 아이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동혁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민호는 이 모든 연결고리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심코 도왔던 새 아이가 수십 명을 도왔고 그 수십 명이 다시 수백 명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영향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준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는 훌륭한 과학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소희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우수한 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혁이 도운 가정의 아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민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행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법이에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민호 씨의 작은 친절 하나가 지금까지 몇천 명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갑자기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직간접적으로 도운 사람의 수, 소희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학생들의 수, 동혁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의 수,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도운 사람들의 수까지. 현재까지 민호 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3,274명입니다. 서연이 정확한 숫자를 말해주었어요. 민호는 그 숫자에 압도되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라고는 10만 원 몇 번 주고 문구점에 부탁 한 번 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때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민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호 씨.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요. 하지만 민호 씨는 멈춰서서 도움을 주셨죠. 민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의 승진, 더 많은 연봉,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무심코 했던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서연은 천국의 조용한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듯한 황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달랐어요. 민호는 방금 본 모든 장면들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평생 추구했던 성공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가 생각하는 성공이 뭐였는지 말씀해 보세요.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돈, 사람들의 인정. 민호가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모든 게 허상 같아요. 죽고 나니까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거든요.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동료들은 이미 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웠을 거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족들과도 소원했고. 하지만 준서, 소희, 동혁은 어떤가요?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여전히 도움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그들이 저를 기억하는 방식이 진짜 기억인 것 같아요. 민호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어요. 이름이나 얼굴이 아니라 받았던 따뜻함을 기억하는 거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남겼느냐로 측정되는 것 같아요. 민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봤어요. 회사에서 올린 실적들, 받았던 상들, 쌓아 올린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죽자마자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무심코 건넨 10만 원과 작은 배려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건가요? 민호가 자책하는 듯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죠. 민호는 그제야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도 사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친절을 더 자주 베풀고 싶어요.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외면하지 말고요. 민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서연은 민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민호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묻혀 있었을 뿐이죠. 민호는 이제야 자신이 추구해야 했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죠. 감사해요, 서연 씨.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민호 씨가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그저 안내했을 뿐이에요.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천국의 정원은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민호의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꽃들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느껴졌고 바람의 감촉은 더욱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생전에 자신에 대한 자책감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만족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서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평온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제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서연도 따라서 미소 지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사하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했던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준서, 소희, 동혁 같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곳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천국에도 새로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민호 씨처럼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민호 씨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서연 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나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민호 씨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요. 민호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사실에 설렘을 느꼈어요. 지상에서는 성과와 이익만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민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새로 오신 분 같네요. 서연이 말했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호는 그 여성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여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네.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민호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호는 그 말에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한 일들이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민호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성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저도 직접 봤어요. 당신도 분명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을 거예요.
서연이 민호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미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추구했던 개인적인 성공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주는 일이었죠. 천국의 따뜻한 바람이 민호의 마음을 감쌌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민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건네는 미소 한 번, 어려운 이웃에게 내미는 작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작은 친절을 누군가에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따뜻한 꿈과 함께 숙면하시길 바라며 내일도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잔잔한 이야기를 찾아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다시 한번 닿게 됩니다. 좋은 밤 되세요.